안녕하세요.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강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서울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는 이 센터에서 센터장을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유형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그다음에 직원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주로 만들어지고 또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협동조합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역할 같은 거는 그 협동조합 자체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조직인데, 대개는 한 개 이상의 필요를 사업으로 바꿔나가는 사업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럼 물건값이 싸지죠.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서 비용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운데 같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력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사업조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 11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협동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서울만 해도 한 800여 개 정도 그 해에 만들어졌죠. 2013년에. 그 뒤에 조금씩 줄다가 2017년까지 줄었어요. 그러다 2017년부터는 다시 서울 같으면 한 500개 수준에서, 전국에서는 1년에 한 1800개 수준에서 다시 이렇게 꾸준히 만들고 있어서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2013년 이렇게 쭉 떨어져 2017년 기점으로 다시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공유경제하고 플랫폼 경제는 같은 경제는 아니에요. 공유경제는 쉽게 얘기하면 아나바다 같은 거예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나누어 쓰는 형태, 바꿔 쓰는 형태의 것들을 우리가 공유경제라고 해요. 공유경제는 아무 문제 없죠. 플랫폼 경제도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어요.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와 같은 것들이 출현할 때 그 기본적 아이디어는 어떤 거였냐면, 유럽에 전 세계적으로 큰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올 거잖아요. 숙소를 구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구실의 학생이 유럽에 조그만 자기 뭐 예를 들면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매트리스 하나 깔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커피도 한 잔 나눠 먹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공유경제의 시절에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플랫폼 경제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플랫폼 경제는 특별하게 플랫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은 이제 기차역을 의미하는 거고, 말 그대로 무언가를 연결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플랫폼 경제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거는 디지털 경제하고 결합되면서 디지털 플랫폼 출현한 때부터입니다.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나눴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호텔이나 아니면 건물 같은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말 그대로 그 공급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형태의 경제가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고, 그 본질은 어떤 데 있냐면 돈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독점이에요. 독점. 그래서 그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예를 들면 디지털 플랫폼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디지털하고 아주 비슷하게 쓰는, 저는 우리가 그 쓰는 무료 문자 서비스 있죠. 텔레그램이라는 거. 그럼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효과적인 디지털이냐? 카카오톡이 훨씬 더 효과적인 디지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금 업무를 할 수 없는 교재잖아요.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가 구축되고, 그 과정에 디지털 플랫폼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순간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그 네트워크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어요. 락인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락인이 딱 걸리면 우리가 거기를 탈출할 수 없게 돼요. 이제 전환 비용인데 전환하는 사례가 생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른 형태의 무료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텔레그램은 그거는 보안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킬러 컨텐츠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공유 경제가 디지털과 결합되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는 형태에서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근데 디지털이 결합되고 플랫폼이 구축되면서 이 과정에서 독점이 생겼고, 이 독점이라고 하는 걸 다른 표현하면 네트워크 효과라고 말할 수 있고,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순간 락인이 발생하고, 락인이 발생하는 순간 스위칭할 수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전유, 독점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디지털 경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그 디지털 경제 속에서 발생한,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문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위 그 단시간에 노동하거나 아니면 누가 고용주인지 알 수 없는 형태의 노동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런 그 디지털 플랫폼 그 자체가 발생하는 발생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경제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연한 게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 협동조합. 에바도 아직 성공한 사례는 아니고 출연한 사례고요. 그 대자본인 우보하고 경쟁해서 살아남기 쉽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지역사회하고 캐나다 이제 퀘벡이라는 지역사회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하고 그들을 파이낸스 해주는, 그 도와주는 금융 쪽에서 같이 이렇게 모아서 그런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시도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우렁각시 같은 게 이제 어벤고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이제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 기존의 그 주식회사 형태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에 비해서 협동조합 플랫폼 기업이 성공한 사례가 있냐, 시도하고 있는 단계이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조직된 소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수용 가능한 컨텐츠를 만들면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시도를 해보는 거죠. 직업이요? 어려운데. 그 직업을 얘기하려면 직장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의 개념은 그 일정하게 이제 하나의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는 직장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유연한 노동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직장을 자주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점과는 좀 다르게 그 개념적으로 등장한 게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평생을 두고 뭐 자기 삶에서 필요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 이런 거를 좀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직장은 바뀌지만 직업은 쉽게 바뀌기는 어렵죠. 그래서 한번 선택한 직업은 굉장히 오래 이렇게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30살까지는 열심히 무엇을 할 것인지 배워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그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커리어가 쌓이면 또 직장을 자연스럽게 옮겨 나가면서 자기 커리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